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김남국 의원입니다. 인사청탁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사퇴한 지 2달 좀 된 것 같은데요. 2달 만에 당의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화려하게 당의 당직을 맡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부족함에도 대변인으로 임명돼 큰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들께 쉽고 국민의 표현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민생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서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의 근무를 통해서 국정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추천은 아마 저도 또 당 대표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고 또 수락해준 점에 대해서 당은 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이 청와대에서 사직하게 된 인사청탁 논란은 그리 간단한 논란은 아닙니다. 인사청탁 문자 논란 준비되어 있나요, PD님? 혹시 그때 그 문자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되죠. 남구가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에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 잘 좀 봐줘라. 라고 하니까 네 형님 제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인사청탁을 했다라는 문자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훈시경과 현지 누나가 의문의 일패를 당했던 그 인사청탁 논란 문자가 공개되고 관뒀어요,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달 전이죠. 훈시경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고 본인의 불차림을 양지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적절한 청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에 해당 직원의 사의도 수리 완료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남국 전 비서관, 김현지 실장의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으며 실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 관리에도 저 또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강훈식 실장에게 인사청탁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찰했는데. 자, 그럼 김현지 실장에게는 전달했는지 여부가 궁금한데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자숙 기간이 2달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김정 장관님? 일단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하다고 보실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크게 2가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김남국 지금 대변인 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자숙 기간도 있지만 사실 대통령실 안에서의 인사와 관련된 파장이 있었다면 그럼 과연 그 진실을 밝히는 데는 지금 다 이미 해명이 됐느냐, 이렇게 크게 2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중앙대 출신들끼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시 원내 수석과 역시 김남국 비서관 간에 부적절한 외부 인사 청탁이 있었고 그거를 비서실장과 현지 누나에게 부탁한다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실에서의 인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김남국 자르기로 꼬리 자르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김남국이 다 덮어쓰고 간 겁니까? 나머지 사람들, 소위 현지 누나나 비서실장은 다 보호를 해주고 남국이 혼자 덮어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훈 인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사과하거나 자숙할 필요도 없이 저렇게 당의 대변인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이태원 참사 관련된 국정조사 기간에 국회에 앉아서 코인 거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젊은 사람 방구석에 있게 하면 어떡하냐,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불러낸 취지를 얘기하던데, 아니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렇게 코인을 해서 돈 벌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활개치고 코인 하면 되죠. 그런데 무슨 먹고 살 거 걱정해서
여당의 대변인 자리를 줬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출마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논문 관련돼서 이모 교수라고 표기된 거를 그 이모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난독증 증세인지 전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되지 못하고 마이크 잡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공직을 수행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처신을 보였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직책도 아니고 대변인은 당의 간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코인 논란하고 부적절한 인사청탁하고 한 사람을 여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신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인사교체를 하는 습관이 현재 여당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들들에게 부동산을 어린이날 선물로 한 채씩 줘서 문제가 돼서 당 연구원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에서는 탈락한 사람이 바로 지난번 인사에는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자리 바꿈이 바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장관을 그만뒀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치 부산시장 후보로 밀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일단 그만두게 한 다음에 바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돌아봐야 될 지점 아닌가.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공격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정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의로 이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등록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1, 2심이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지만 본회의 시간 등에 코인을 거래했다라는 행동만으로도 굉장히 좀 질타를 받았던 주인공 장본인이기도 한데 양태정 변호사님, 그래도 당에서는 인사청탁 논란과 관련해서 비록 형 누나라고 불렀고 비록 중앙대 형님한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했어도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박수현 의원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어도 내심 그런 부분을 좀 확인했으니까 대변인에 임명한 거겠죠. 한 2달 정도 지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남국 대변인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고 그래서 많은 비판과 이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디지털 소통비서관 자리에서도 이제 벌써 이제 사직까지 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곧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어쨌든 이제 김남국 대변인이 이제 뭐 국민들 특히 뭐 청년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이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능력을 높게 산 걸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계속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조금 이제 우려하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청와대와 민주당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당청 간에 조금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걸 우려가 있었던 건데 이제 그런 걸 좀 소통하는 소통 창구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봐서 그런 종합적인 면을 이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개항을 선거 보궐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임의였던 김남준 전 대변인과 대통령에게 그 자리를 개항을 양보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맞붙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침 양태정 변호사님이 개항을 해서 쭉 거주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소식도 잘 알 것 같은데 어제 총리가 마침 개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남준 전 대변인이 개항 출마가 예상되고 있잖아요. 개항 시민으로 참석한다라고 밝혔어요. 참석했어요. 송영길 대표는 아들 졸업식이 겹쳐서 불참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무죄가 선고가 됐고 개항을 출마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거기서 싸우면 안 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송영길이 양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생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여기 송영길 대표 개항을 나갑니다.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빠지는 거기가 연수인가요?
연수. 그쪽으로 좀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복당도 아마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처리가 될 것 같고, 뭐 원래 또 양보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쭉 정리가 그냥 돼버린 것 같습니다. 글쎄 연수를 가든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이 잘 조정돼야지. 또 경선을 하게 되면 경선해야죠. 그건 아니죠. 꼭 김남준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대선배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정치는. 만나서 상의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당사자들이 만나면 좋은 방법이 나올까요?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둘 다 대통령에게 뭐랄까요?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죠. 김남준 대변인이야 대통령의 입이었고, 예전 뭐 경기도에서부터 인연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도 무죄가 나왔을 뿐 아니라 괴양을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에게 준 분 아닙니까? 누가 봤습니까, 괴양을 해? 양 변호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개항을 올해 사이에 끼어서? 굉장히 핫해진 상황인데요. 이제 이 개항 같은 경우인데 이제 지금 다들 뭐 이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뭐 이 대통령에게 뭐 자리를 양보한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헌신이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제 대통령의 말처럼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김남준 대변인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사람이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 국회의원 자리가 뭐 무슨 정치공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 지역 구민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누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마치 이제 누가 되는 것이 정치학 공학적으로 맞다, 뭐 대통령과 가깝다, 이런 건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결국 개항 구민들의 누굴 더 원하고 있고 개항 구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런 측면이 필요한 본인이 거예요. 해야겠다 그 말씀이세요? 양철 아니, 변호사가 뭐, 해야 된다? 저도 뭐 물론 개항구에서 오래 거주하고 고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단 저 화면에 나온 두 분만 놓고 봤을 때는 네. 하지만 이제 누가 더 개항 구민들이 더 적합할지 그런 건 아마 당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아마 청취를 할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저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개항구에 만약에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남양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상징적으로 전 대표들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나와서 송영길 대 한동훈. 전 당대표끼리의 싸움, 이제 전 당대표끼리의 누가 더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정책 대결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고,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쉬운 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부산에 출마해서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했던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본인의 정치적 역경을 벗어나려면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항으로 오시죠, 한동훈 대표께서. 사지로 초대장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개항 좋은 곳입니다. 환대해 주는 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험지가 뭐 나쁜 곳은 아니죠. 험지가 곧 사지는 아니니까, 그죠?